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계속해서 무역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C, 알파벳 C로 시작되는 무역 용어 중에 차터 파트 비엘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차터 파트 비엘이다라는 거는 용선계약 선화증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차터 파티라는 게 이제 용선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용선, 배를 빌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소비재 이런 거 수출할 때 이럴 때는 그냥 컨테이너에다가 실어가지고 전기선에다가 선적을 하고 물건을 수출을 하겠죠. 근데 용선이라는 거는 뭐냐면 대량 화물일 때, 그쵸?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아스팔트나 원유나 자동차나 아니면 뭐 곡물이나 뭐 이런 것들 대량으로 운송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차터 파티 용선이라는 거, 용선 계약이라는 거 이런 걸 할 일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소비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곡물 뭐 이런 거 하시는 분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대량 화물일 경우에 그때 이제 배를 빌리는 걸 용선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용선해서 배에다 실었을 때 선박회사가 발행해주는 비엘을 차트파트 비엘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설명드려보면 보시면 화주가, 그러니까 수출상이 대량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특정 항로, 그러니까 배를 빌릴 때는 일정한 그 항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부산부터 뭐 LA의 롱비치 항구까지 한 번, 이런 식으로 배를 빌릴 수도 있고요. 또는 두 번째는 일정 기간, 여기 제 얼굴이 자꾸만 나와가지고 일정 기간, 예를 들면 1년, 2년 이렇게 빌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항로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부정기선이라는 거는 뭐 아시겠죠, 그렇죠? 정기선의 반대죠. 정기선이라는 거는 스케줄표에 따라 가지고 운항하는 배를 얘기하는 거. 부정기선이라는 우리가 빌리는 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배. 그러니까 화주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그때 운항하는 배. 부정기선을 용선하는 경우, 배를 빌리는 경우, 용선이다라는 거는 배를 빌린다는 거죠. 화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선 계약에 의하여, 용선 계약, 차터 파티에 의하여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그래서 배를 빌려서 뭐 곡물이나 이런 것들을 운송을 할 때 선적한 다음에 발행되는 비엘, 이거를 우리는 차터 파티 비엘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차터 파티 비엘은요, 일반적으로 신용장 거래를 할 때는, 그러니까 결제 방식이 신용장일 때, 신용장 방식으로 만약에 곡물을 거래를 한다 했을 때 별도의 명시 없는 한 기본적으로 은행에서는 수리는 거절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용장 방식으로 곡물 거래를 한다. 그럼 신용장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차트 파트 비어 acceptabl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문구만 하나 추가하면 되겠죠. 큰 문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면 차트 파트 비엘이다라는 거는 뭐냐면 배를 빌려서 대량 화물을 선적했을 때 선박회사가 발행해주는 비엘, 이걸 바로 차트 파트 비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비재 수출할 때는 그냥 비엘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비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비엘, bill of lading,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화증권 혹은 선화증권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화증권이라는 거는요, 화주와 선박회사 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선박회사다 그랬는데, 대개는 우리는 그 운송을 누구한테 의뢰를 해요? 포드한테 의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주와 선박회사 혹은 일반적으로는 화주와 포드 간에
예, 운송 계약을 체결했을 때 포더가 발행하거나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BL이다. 자, 여기서 퀴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건이 좀 많아서 선박회사를 컨택을 해가지고 선박을 예약을 하고 운송을 시켰어요. 자, 그때 발행되는 BL은 뭐라고 그래요? 무슨 BL? 마스터 BL. 자, 일반적으로 포더한테 운송을 의뢰를 하죠. 포더가 발행해주는 BL은 뭐라고 그래요? 마스터 BL에 대비해서 그건 하우스 BL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BL은 여기 있는 것처럼 유가증권이다라는 얘기예요. 유가증권이라는 건 뭐예요? 뭐 주식 뭐 이런 것처럼 양도가 가능하다. 그 서류 자체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유가증권이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뭐 주식이나 이런 것처럼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참고로 비행기를 운송을 했을 때 발행되는 운송장 뭐라고 그러죠? A, W, B, Airway Bill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냥 단순한 그냥 그 운송장이다. 물표 비슷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매매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물건을 두 번에 나눠 수출하는 거예요. 급한 거는 비행기로. 그 다음에 좀 시간 있는 거는 배로. 이렇게 두 번 나눠가지고 보냈어요. 예를 들어 화장품을 보냈다. 이랬을 때 배로 보낸 BL은 급하면 양도가 가능한 거고 매매할 수 있는 거고 바이어가. 그 다음에 AWB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선주가 자기 선박에 하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 화물을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물건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수하였음을 증명하였을 때 발행하는 비엘을 우리가 received 비엘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취선화 증권. 그 다음에 적재했을 때 발행되는 비엘을 shipped 비엘 혹은 onboard 비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차이가 뭐냐? 차이가 onboard 비엘이나 shipped 비엘은 결제 방식이 LC일 경우에 수리가 되지만 그거 갖다 제출하고 돈 받을 수가 있지만 수리라는 말은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리시브드 비엘은 안 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BL을 전번에 공부할 때 BL의 종류를 공부를 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리시브드 비엘이라는 거는 화물을 영수하였다. 적재하기 직전이다. 전이다. 그러면 그때 발행되는 BL은 리시브드 비엘. 그 다음에 적재한데 발행되는 거는 온보드나 아니면 시프트 BL이다. 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이렇게 무형 용어를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강론들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예. 그죠? 마케팅 쪽 강론, 그 다음에 협상 계약, 그 다음에 결제, 운송 통관 보험, 이거 다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이제 용어로 갖고 지금 정리를 좀 해드리려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동화물을 그러니까 BL의 기능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BL의 기능이 뭐냐? 첫 번째는 적재를 위해 포워더나 아니면 선사가 물건을 받았다. 화재로부터 받았다라는 걸 증빙하는 게 1번. 2번은요. 2번. BL의 기능은 동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일정한 조건이라는 거는 BL 원본을 갖고 있는 그 바이어한테 그 다음에 그 컨사이니란에 그 바이어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시인이라는 거는 BL을 양도할 수가 있으니까 그쵸? 예. 아니면 BL이 지시식으로 작성될 수도 있잖아요. LC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To order of 무슨 뱅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뭐라고요? 정리해드리면 BL의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운송인 입장에서 물건을 받았다. 맞아, 내가 네 물건 받았어. 안전하게 잘 갖다 줄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조건 하에서 물건 내가 다시 내줄게.
라는 것을 약정한다. 그러한 어떠한 효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BL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BL의 양도는 바로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한다. 뭐예요? BL 양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양도할 수 있다는 거는 돈 받고 팔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화물을 처분코자 할 때는 반드시 관련 BL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그렇겠죠. 오늘날 국제무역에 있어서 대차결제 수단이 국제무역 관련은 통상 화환어음이며 BL은 화환어음을 취결하는데 상업성장 및 해상보증과 함께 그 기본이 되는 서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금을 청구를 할 때는 보통 LC나 아니 추진 방식일 때는 환어음을 발행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환어음이라는 거는 청구서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청구하는 근거가 되는 서류가 바로 뭐냐면 중요한 게 이 BL이라는 거죠. 왜요? BL이라는 게 선적을 했고 물건을 주겠다는 그런 확실한 약속이고 그 다음에 상업송장 이거는 선적한 물건의 명세니까요. 어떤 물건 그쵸? 품목수량가 품목수량 단가 금액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보험이 들었으면 보험증권 이런 것과 함께 기본적인 서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할게요. BL의 기능 보면 첫 번째 권리증권이다. 그래서 선화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소인은 양도를 받은 사람은 해당 상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물건 내 거야. 이 BL에 써 있는 물건 이거 내 거야. 나한테 빨리 줘. 나한테 줘. 상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다.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운송인 포도나 선박해서 찾아보니까 없네. 네 물건 어디로 갔는지 미싱된 거예요. 그러면 운송인이 그만큼 손해배상을 해야죠. 당연히. 그쵸? 그때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거죠. 너 분명히 나한테 물건 받았잖아. 내 물건 너한테 선적했잖아. 근데 네가 잊어버렸잖아. 빨리 나한테 손해배상해줘.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의 증빙이다. 선주와 화주가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운송계약을 별도로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운송계약서를 쓰지 않고 수출상하고 운송이라고 별도의 운송계약서를 쓰지 않고요. 이 BL 자체가 운송계약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험 들 때도 그렇잖아요. 보험 들 때 보험계약서 별도로 쓰지 않죠. 보험 증권 받으면 그게 계약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물품의 수령증이다. 선사의 물품 수령증이다. 선사 입장에서 내가 네 물건 받았어. 그쵸?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 발레 파킹 하게 되면 발레 파킹 해주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표 하나 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발레 파킹하는 분 혹은 음식점이 내 차를 보관하고 있다, 맡아가지고 있다, 받았다, 그걸 증명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차트파트 BL 뭐냐, 용선했을 때 선박회사가 발행해주는 그러한 용선계약 선화증권이다. 근데 사실은 대량 화물 운송할 때만 용선을 하기 때문에 많이 쓸 일은 없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BL에 대한 정리를 해드렸죠. BL은 권리를 나타내는 거고, 그쵸? 상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물건 줘! 계약의 증빙이다. 계약서 역할을 한다. 물품 수령증, 선사가 물건을 받았다. 우리 입장에서는 선사한테 맡겼다. 라는 걸 증명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